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207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날밤이고요. 당근에서 SRE로 일하고 있고 AWS 머신러닝 히어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규현이고요. AWS 서버리스 히어로로 활동하고 있고 저도 당근에서 아직 개발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저는 CP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AWS 히어로 두 분을 모시고, 근데 사실 이제 히어로라고 해서 이제 저희한테는 사실 회사 동료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요즘 몇 달 동안은 당근마켓 사람들을 자꾸 잡아다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히어로는 히어로니까 히어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고요. 낙교님은 좀 이따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저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까지는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소개까지 해주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얘기해 주세요. 날밤님부터. 어떤 소개? 머신러닝 히어로는 뭔지. 일단 AWS 히어로가 뭔지 그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아, 브루스 입장에서는 히어로를 어떻게 몰라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AWS 히어로는 AWS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그 AWS로부터 인증을 받고 그리고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널리 전파하거나 지식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수여하는 일종의 보상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비슷해요. 뭐 각자의 해석이 다른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고요. AWS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 AWS에서 히어로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좀 더 활동을 더 AWS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행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혹은 AWS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런 히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어로 이제 노미네이션이 되면은 이제 히어로 타이틀이 생기고 네. 그다음부터는 AWS에서 히어로에게 지원하는 어떤 혜택들도 받을 때도 있고 AWS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활동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네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AWS 히어로 프로그램이고요. 네. 말 그대로 영웅처럼 누군가가 바라보는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네. 영웅스럽진 않다. 영웅스럽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영웅스럽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약간 그래서 뭘 한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최근에 하셨던 일. 구체적으로 최근에 했던 일이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많이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작년을 예로 들면은 이제 AWS에서 매년 리인벤트 행사를 하게 된 네. 그런 리인벤트 행사를 끝나고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발표를 하면은 이제 만약에 발표 주제를 뭘로 하냐라고 하면 신규 서비스를 런칭한 걸 소개시켜 드릴 때도 있지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한번 오버뷰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쉽게 배울 수 있게 그 현장에서 가이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런티어로서 활동할 때도 있고 그런 구체적으로는 그런 역할들을 가끔씩 히어로가 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주제만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는 거고 그냥 그렇죠. 실은 서버리스 히어로지만 당연히 AWS에 있는 뭐 네트워크 지식도 당연히 네. 있어야 되는 거고 인프라 지식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보안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서버리스로 좀 더 발표를 많이 하고 서버리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전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서버리스 히어로라는 게 이제 깔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사에서는 SRE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라든가 SRE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AWS KRUG에서 소모임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미드업을 열거나 활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머신러닝 히어로가 됐던 게 딥레이서 때문에 이제 됐다고 알고 있고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딥레이서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구현을 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있죠. 예, 컨테이너와 딥레이서 관련된 것들. 네, 뭐 딥레이서에서 어떤 거 하셨냐면 뭐 딥레이서가 출발했을 때 그 센서 같은 거 만들어서 대회 때 활용할 수 있게 오픈 소스도 만들고 그리고 리얼타임 대시보드 만들어서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이게 리인벤트 때 쓰였어요. 그 코드가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제 AWS에서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히어로는 뭐 노미네이션 과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걸 누가 노미네이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부르나요? 막 활동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잠깐 따라와. 비슷해요. 아 그래요? 비슷해요.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제안이 먼저 오죠. 프라이빗하게 제안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안이 왔을 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기회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일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한번 고민했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AWS 분들이랑 이메일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거기에서 원하는 저희한테 원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히어로로서 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여태까지 이분들도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가 필요하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고 문서를 제출해야 되면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거치면은 이제 히어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어로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AWS에서 정하는 그런 절차들 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이메일로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다. 근데 그 절차가 지나면 이제 특정 시점부터 릴리즈가 되는 거죠. 당신들은 히어로다라고 하고 그때 동시에 이제 여러 명의 히어로들이 그때 발표되고 그 중에 이렇게 각자 하나씩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는 과정은 공개는 어느 정도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일단 받긴 했고,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아직은 어떤 게 부족하다, 뭔가를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와서 제가 했었던 작업이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기존에 이제 AWS KRUG에서 미드업 같은 거 열고 발표하는 활동도 기본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딥레이서 하기 전에 그 일단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일단 저희 회사 그때는 제가 메가존에 다닐 때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카메라와 서멀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체온을 측정해서 측정하고 안면인식 통해서 이 사람 누가 온도가 높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이걸 AWS 백엔드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서 설치까지 했었어요. 네. 이걸 블로그에 올렸더니 AWS 측에서 이거를 이제 영문 블로그화 시켜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문 블로그도 만들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딥레이서 리더보드와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제작 과정을 제가 블로그로 올렸는데 이것도 영문 블로그로 올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미국에 있는 그 AWS 직원들이 또 봐야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변환 작업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미드업 같은 거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링크들도 드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링크드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것들에 대한 것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영어로 적어내나요? 인터뷰나? 인터뷰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네.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사실은 한글로 해서 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냈죠. 뭐 요즘은 변환이 쉬운 시대인데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렵었죠. 변환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한국에 몇 분 정도 지금 히어로 활동하세요? 지금 11명 있어요. 11명? 네, 제가 10번째였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성님이 이제 11번째 또 이제 들어오셨고. 많지 않네요. 그러게요. 매년 뭔가 그 사람을 추리고 그래서 히어로로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뭐 계속 있지는 않는가 봐요. 거의 종신 느낌 아니에요? 옆에서 보기에는 히어로는 약간 종신이기는 그렇죠, 종신인데 약간 종신. 네. 뭐 지금 현재는 종신이 아닌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활동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년인가 1년마다 한 번씩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 거다라고 강요라든가 어떤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닌데 네. 그걸 보내도록 하고 있고 계획도 내야 돼요? 결과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물을까지는 안 내도 돼요. 네. 어떤 거 하겠다라는 일단 그런 활동 계획만 보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메일이 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할 만한 게 저기는 리인벤트 비행기에 숙박에 오, 다 해주잖아요. 오, 그 얘기를 좀 그것만 해주세요. 받아도 뭐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얻어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AWS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아, 그쵸. 실무랑 접목해서 해주는 무임금으로 거잖아요. 시키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 사실 회사마다 다 이 제도가 있는데 네. 뭐 GD도 있고 아, MS도 MS도 MVP 있고 예전에 MVP. 네, 큰 회사 우리가 보통 IT 빅테크는 거의 다 이게 음. 페이스북만 좀 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서클인가 뭐 만들어서 네.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다 있는데 사실 혜택은 AWS가 제일 잘 대우해 주는 것 같긴 해요. 딴 데는 좀 더 부려먹는 위주. 혜택 얘기 좀 해주세요. 저 MS도 뭐 어디 MVP 불러서 갔다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긴 기간을 가지도 않고 진짜 짧게 딱 시애틀에 몇 번 갔다 오는 거는 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갱신하면 이제 다들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VP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뭐 표창장 같은 거 액자 같은 게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네. 매년 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히어로의 베네핏 혜택. 먼저 공부해야 되는 그 숙명을 느낀다. 혜택입니까? 혜택입니까? 엔지니어 혜택이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 리인벤트 발표되기 전에 히어로한테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NDA가 뭐, 걸리고 이제 네. 볼 수 미리 있죠. 알 수 있죠. 어떤 기술들이 네. 발표될 예정이다 네.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미리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피아한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번 리인벤트 이거 발표하는 거냐고 아니냐고 계속 안 알려줘. 왜냐면 근데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듣는 거 있는데 뭐 빨리 한다고 더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쏟아지는 게 많아요. 어차피 어차피 맞아, 쏟아지는 맞아.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혜택? 네, 뭐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고 네, 그리고 이제 리인벤트를 간다라고는 하는데 뭐 비행기 표랑 뭐 호텔 그리고 패스, 또 뭐 있죠? 입장권. 그 입장권. 입장권도 이게 한 2, 300 맞아요. 이사- 비싸죠. 예전에 제가 처음 갈 때는 한 15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환율이 좀 낮을 때 지금 네. 한 200 넘더라고요. 거의 300 가까이 했던 거의 2,500달러가 그래요. 네, 가격 자체도 올랐어요. 300만 원. 아, 300 넘겠네요. 이 물가를 모르죠. 공짜로 가셔서. 저희가 가격을 본 적이 없어서 항상 공짜로 가가지고 전혀 감이 없으시네요. 이거. 그거랑 그리고 뭐냐 비행기 표도 예전에는 쌌는데 지금 또 비싸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1인벤트 갈 때가 90 그냥 개인 사비로 갔었는데 그때 90만 원 주고 갔었어요. 와. 비행기 표를. 그리고 물론 지금은 비행기 표를 공짜로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은 베네시안이라고 해서 그 리인벤트 행사장 행사가 바로 열리는 바로 위 호텔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냥 행사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곤하면 올라가서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 자다가 이제 이제 또 세션 들어가야겠네 아니면 행사가 있네 이러면 가서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 비행기 표는 비즈니스예요, 이코노미예요? 업그레이드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네.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업그레이드 안 되는 이코노미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겪었던 거는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1,500달러라는 제한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에 네, 티켓에 왕복인데 1,500달러가 넘으니까 그 에이전시가 AWS 직원한테 이제 이거 결제도 되냐고 회신 메일 한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 그것도 있고 또 리인벤트에서 요즘에는 좀 모르겠는데 저 처음 리인벤트 갔을 때는 저희 가면 이렇게 후드 나눠주잖아요. 후드 까만색 주잖아요. 까만색 입고 있는데 저기 금색 반짝반짝거리는 후드 입고 다니는 사람 그거 히어로들한테만 줬어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금색으로 막 그거 근데 입고 다니는. 요즘은 그런 거 이번에는 그 인증서 그거 아닌가? 인증서 다 따면 금색 네. 자켓. 네, 이번에는 이번 그 황금 자켓은 뭐냐면 그분이 히어로 중에서 모든 자격증을 다 딴 분이에요. 이야. 그래서 아마 상욱님이 그 금색 자켓을 입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두 번째 히어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색 자켓 입었던 분들 중에는 히어로도 있고 히어로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자격증 따면 네, 주는 모든 거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금색 여기서 자켓을 말씀하시는 입은 거예요. 2번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열린 네. AWS 서밋 서밋에서 2024. 저도 제 타임에서 두 명이나 그 자켓 네.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근데 사진 그렇게 보니까 한 7, 8명쯤 됐던 거 저는 같아요. 그렇게 탐나는 잠번 아니던 거. 제 취향 좀 아니에요. 패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뭔가 아, 반짝거리는 그렇죠, 예, 뭔가 받았다라는 거가 네. 근데 행사에서 황금 자켓을 입고 다니면 이목이 집중되긴 하죠. 그렇죠. 제가 자격증 따고 AWS 그 리인벤트를 갔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용 라운지가 따로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히어로들도 혹시 별도 라운지가 있나요? 히어로들 쉬라고 공간이 따로 있긴 해요. 아, 근데 히어로만 따로 하진 않고요. 네. 지금은 예전엔 히어로만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빌더스나 아니면 앰버서더나 그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네. 하는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아니라고 했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거기서 뭐 다른 개발자들, 다른 회사 다니는 분들이랑 어떤 일들 하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이슈들 공유하고 거기 스피커도 많거든요. 네. 그 리인벤트에서 발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 스피커라고 써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제는 뭐냐, 이번에 어떤 내용 공유하냐 이러면서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빌더하고 앰베서더는 또 뭔가요? 빌더는 히어로 말고. 일단은 히어로의 하이 호환 하이오. 일단은 그분들도 이제 열심히 뭔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널리 전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엠베서더는 아마도 그 뭐라고 해야지? 메가존이나 베스핀이나 협력사들. 이런 협력사에 있으신 분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트너사. 네, 파트너사. 네. 그 아까 그 라운지도 보면 저희 자격증 라운지 그냥 까만색으로 있어서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그 리인벤트 갔을 때 그 뭐지 라운지가 그 식당 빌린 라운지여가지고 아. 그때 이분들 따라갔더니 이분들 계속 거기 가서 계속 뭐 먹어. 원래 거기 가서 뭐 사 먹기 네. 어려운데. 재작년까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다 별도로 있었어요. 빌더스는 뭐 따로 히어로 따로 있었고 히어로도 어떤 라운지 비슷하게 그 엑스포 한 구석에 있긴 있었거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작년에는 그 모든 팀들이 합심해서 하나의 식당을 아예 통으로 빌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빌더스나 아니면 오거나이저들이나 히어로나 누구나 언제든지 가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초대 한 명 더 아마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빌더스의 모임 혹은 히어로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운영도 했었고요. 작년부터 해서 아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이제 시간 타임 테이블마다 나눠서 미드업을 해요. 그 미드업이 안에서도? 뭐냐면 이제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들. 네. 그래서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들 만나서 너는 오픈 소스 어느 거를 만들고 있냐, 아 그러냐 이러면서 나는 이런 거 한다 이런 얘기하는 그 모임도 있었고 아니면은 또 그냥 APEC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아프리카 쪽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미드업도 있어 그런 모임 지역별 모임도 있고. 그렇게 막 여러 번 나눠서 네. 타임테이블을 나눠서 사람들 계속 뭉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히어로들이나 빌더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도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겠네요. 네. 그렇죠. 히어로들 채팅에도 써 있어요. 네. 히어로 모임 사진 봤는데 네. 워너보겔 박사님 만나는 것도 부럽다고 윤님이. 저 항상 저희 이제 히어로들 모임 할 때 이제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고 다 같이 사진 찍고 예. 그거는 네. 제가 본 사진은 항상 한국인 히어로만 있었는데 전 세계 히어로의 자리에 한국인만 사진을 찍는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한국인 따로 그런 거죠? 그 지나가다가 이제 서 계시면 다 같이 한 번씩 찍은 거예요. 그 이제 한국인만 뭉쳐서 사진 찍고 빠지면 이제 다른 나라 분들 붙어서 이렇게 일본 분들 찍고. 이게 시간이 좀 이제 시간 많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빨리 가서 얼른 찍고 와야 돼요. 그래야 찍을 수 있어요. 한 말씀은 보통 무슨 얘기 해주시나요? 뭐 여러 가지 활동해서 고맙다. 뭐 여러분들 뭐 잘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히어로들한테 AWS가 고마울 수 있는 거는 실은 무급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급여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AWS의 이 서비스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신 해결해주고 돈을 안 받는데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기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한 명이 이제 한 50명 참여하면 50명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들을 무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AWS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AWS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 저희가 하나의 마케터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AWS가 한국에 좀 잘 자리 잡은 거는 커뮤니티 힘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생각. 그래서 저는 약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AWS KRUG가 사실 그때는 뭐 이런 제도가
글로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AWS 여기까지 잡기에 한국에서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AWS KRU죠. 지금은 거의 개발자 모임처럼 그렇죠. 뭐 장르에 상관없이 막 뭐 넥스트도 보여주고 막 프론트엔드도 있고 맞아, 막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스타트업도 커졌는데 네. 예. 다른 나라도 많이 대부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조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 히어로도 만나시니까 우리는 약간 유저 그룹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히어로들이 그러니까 커왔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 여유롭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나라들도 유저 그룹들은 다 존재는 그래요?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우리보다 좀 더 활달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도쿄도 서밋이 곧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도 일본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 만나러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듯이 AJP 재팬 그 리더 모임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재작년이었나 아마 태국에서 열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쪽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거기 있는 리더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발표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AWS의 좀 특이한 부분인가?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도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유저 그룹이 다 있나요? 근데 특성이 있어요. 일본이랑 한국이 유독 더 잘 뭉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 밀집도가 좀 높아서. 그래서 다른 히어로들도 이제 본인들의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는 것 같다. 사진을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모이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다들 퇴근하면 집에 가는데 집을 1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사들 간의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미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캐나다였나 그런 그 공간적으로 좀 멀리 있는 건물들이 네. 그런 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실은 뭐 저희가 뭐 신논현에서 네. 하든 강남역에서 하든 그 근처에 빌딩만 합치더라도 진짜 몇천 몇만 그쵸. 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모이는 거죠.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모여 사니까. 그렇죠. 그것도 너무 서울 중심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AWS KRU에서 부산에서도 미덥 열고 했어요. 네. 판교도 모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판교 모임도 있고 구로 모임도 있고. 네. 그거는 가능한. 판교 모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퇴근 길건 다 똑같아요. 한국도 뭐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 살면 퇴근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뭐 보통 네. 서울에서 가도 네. 우지가도 1시간은 걸려요 보통. 근데 약간 뭐 서양은 아무래도 좀 퇴근하고 일찍 가고 일본이나 한국은 좀 저녁 늦게까지도 있기도 하고 또 판교 모임이 잘 안 됐어요. 저 그거 할 때. 물론 제가 잘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판교가 약간 요즘에는 조금 판교 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용인에도 살고 이러는데 판교도 여전히 구로나 가산 느낌이 있거든요. 퇴근 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요. 이 도시를 빨리 빠져나가야 돼. 지금 사람들이 강남은 좀 그죠, 거기서 그죠. 놀기도 하잖아요. 퇴근하느라 너무 바빠서 판교에서 안 모여.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빠져나가. 요즘은 잘 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판교에서 사는 분들도 많이 판교나 계시니까. 용인 이쪽에 사는 분들이 그럴 이제 수 많이 있겠네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외국 뭐 미국 그런 데밖에 많이 안 가봤지만 사실 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밤문화가 발달해서 우린 12시에도 집에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집에 갈 수 있는데 갈수 있죠. 사실 미국만 해도 7시 기차 놓치면 못 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꽤 큰 도시도 네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꼭 내가 집에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약하고 사실 다운타운도 한 7시 넘으면 한 6시 되면 사람 쫙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히어로 활동하시면서 좀 재미있었다 이런 경험 하나씩 혹시 얘기해 주실래요? 재미있거나 뭐 기억에 지금 나거나. 어렵다 질문. 네.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얘기해 주세요. 히어로 활동하면서요. 네. 어 지금 비밀과 비밀이 아닌 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죠. 뭐 예. 저는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함. 그러니까 발표도 많이 하고 네.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한 거의 8년 이상 쌓여가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7, 8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배웠던 지식이 회사에 쓰였던 경우도 있고 혹은 같이 이야기하다가 가끔 회사에
본인이 인생에서 힘들어하고 회사에서 힘들어했던 상황을 힘들어하던 상황이 개선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때 다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 해줬던 이야기가 뭔가 도움이 됐다. 나는 그때 이 기술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적용해서 너무 괜찮았다. 혹은 이 기술을 왜 그때 나한테 추천해줬냐. 다양하게 있죠. 근데 뒤에 건 원망 원망도 있지만 네. 나한테 수고했고 당신은 계속 씁니까? 맞아요. 그 조회수 높은 거 ECS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저희 회사의 배상익님이라고 그분도 저한테 오자마자 저를 원망 한 번 했었잖아요. 근데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뭔가를 시도했고 그다음에 배운 게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 그분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혹은 좋았을지 몰라도 내가 이 사회에 뭔가 공헌은 하고 있구나 이 즐거움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막 크게 화려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작게나마 이런 게 쌓이니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브루스는요? 저는 좀 많이 개인적이기도 한데 제가 일단은 뭐 컨테이너나 데브옵스나 이쪽도 하지만 딥레이서에 좀 많이 빠져 있으면서 이쪽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까 잠깐 했었던 뭐 타이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매년 한 2년 전부터 매년 실제 리인벤트 공식 대회에 그 센서와 타이머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전에 2019년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그쪽 딥레이서 커뮤니티에 다 있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히어로가 됐거든요. 항상 리인벤트 갈 때마다 만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활동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스 코드는 계속 유지보수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제 레파지토리에서 네. 커뮤니티 쪽 레파지토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분도 이제 PR 보내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딥레이서 대회 열었는데 이 코드 이용해서 뭐 이제 센서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뭐 소개가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혹시 홍보하고 싶은 내용 없어요?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요. 그 국내에서도 딥레이서 대회가 종종 열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가 이제 저는 어떤 대회가 열리면 끝났을 때 그 소식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먼저 좀 알아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늦어서 좀 그게 좀 아쉽죠. 무료로 그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딥레이서 열리면 다 여기 연락하는지 알았어요. 그러게요. 딥레이서 대회가 또 그렇게 많이 열리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대비 그래서 작년에는 기억났던 게 인천에서 했던 대회가 있고 춘천에서 했던 대회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선수로 출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천은 선수로 출전했다가 너는 여기서 선수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양민학살하지 말고 가서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 알려드리고 같이 이제 운영진 남아서 이제 대회 결과 이제 같이 보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춘천 대회는 선수로 참여했다가 예선 탈락해서 못 갔고요. 의외네요. 양민님이 드러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인천도 못 갈 뻔했어요. 인천에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뭐야? 그렇죠. 근데 인천 대회할 때 춘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가 잘못됐던? 그때는 그 온라인 그 예선전은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결선이나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에서 빨리 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약간 운이 많이 따라주게 되거든요. 핑계입니다. 이분들은 운이었다. 핑계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쉽지만 오프라인은 사실 좀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좌우된다. 하지만 오프라인도 못한다. 네, 그렇구나. 좀 이제 히어로 관심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AWS는 커뮤니티가 크기도 하고 막 아까 아싸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의 일반적인 개발자 커뮤니티처럼 가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하다 보면 히어로라고 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띄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히어로가 되는데요. 네, 히어로. 엔지니어로 성장하는데요. 히어로. 그 얘기를 해주셔도 되죠. 그러니까 히어로가 되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안 되고 히어로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뭐라고 하죠? 뭐 단어로 표현하자면 히어로가 영웅이잖아요. 근데 영웅은 내가 영웅이야,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웅처럼 행동하는 영웅이어서?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갔으니까 저절로 그게 저 사람이 히어로가 되나 보다 이렇게 사고하잖아요. 너무 방송 의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사고하는 게 그렇게 돼요. 물론 방송 의식하고 싶은데 실수할까봐 걱정이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히어로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옆에서 공부 더 잘할 수 있게 세팅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알리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습득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걸 계속 마련하는 거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본인 인생에서 저를 히어로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우엔 그래요. 이분이랑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래야 히어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분 같은 손 경우는 놓는다고요? 좋은 말 다 해놓고 이렇게 좋은 말 다 해놓고 이제 무슨 딱 넘어가는데 히어로가 되려면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명해 보시죠. 뭐가 되죠? 네. 저는 네. 일단 히어로가 되려면 일단 커뮤니티 활동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이제 본인이 습득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거를 네. 적극적으로. 알린다라는 거가 본인이 알아야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노력을 좀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알았던 걸 좀 정리를 해놓고 이런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빌더스 같은 거에 지원해서 일단 빌더스로 또 활동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연락이 갈 거다. 네, 연락이 갈 거다. 저는 AWS 커뮤니티 안에 있진 않아서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항상 미덤만 보이는데 미덤 말고도 뭐 공간이 있나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개인 블로그 말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거에 뭐 다른 공간 같은 것도 있나요?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던가 네, 페이스북 오픈 그룹이나 채팅방 뭐 이런 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거나 네, 뭐 페이스북에도 있고 이런 슬랙 또 네. 있었던 거 같기도 한데 네, 슬랙 AWS KRUG 슬랙이 따로 아, 또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WS KRUG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정태환님이 운영하는 그 AWS 관련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네. 채팅방 거기에도 사람이 꽤나 많은 걸로 알아요. 요 트렌드를 따라가시는군요. 그럼 아까 사실은 저녁 먹을 때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일단 세팅 많이 트렌드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제일 빨리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또 KRUG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좀 더 끈끈하게 뭔가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 슬랙으로 오시면 되고요. 요즘에도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나요? 계속 올라오고 아, 있어요. 페이스북을 안 해서 예전엔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제 두 분 봤을 때 커뮤니티 저도 계속 했었으니까 AWS KRUG 할 때부터 요 정도 해야 해준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활동을 엄청 잘 안 했는데도 해준 분도 조금 있긴 한데 뭐 다른 장점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 두 분은 그때 보면 AWS 커뮤니티 완전 초창기에 그때 평일에도 미덥하면 주말에 뭐 워크숍 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다 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이틀 막 주말은 뭐 거의 매주 막 그런 워크숍 하면 지원하고 진짜 많이 고생했었어서 줄만하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윤님이나 채팅에 남겨 윤님이나 뭐 진님이나 약간 AWS 히어로를 노린 분들 있거든요. 약간 노력이 부족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정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약간 그걸 노리고 약간 하다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은. 비슷해요. 요 정도면 될까 하다가 이제 좀 더 하면 갑자기 이제 바뀌는 그쵸. 상황이 거기서 보통 좀 더 좀 힘들죠. 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거의 매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몇 년 동안 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게 개발할 때 AWS는 필요한 거 아니니까 사실 조금 노력을 포커싱할 필요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꼭 히어로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치팅하는거나 이렇게 너무 그거 타이틀만 원하는 그런 거 말고 순수한 목적이라도 목표가 있는 건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윤이 네. 좀 치팅했었던 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확실히 AWS가 워낙 선도적이라 클라우드를 그냥 그것만 해도 이미 맞아. 압도적인데 클라우드를 이제 다 알게 요즘에 됐죠. ML 이쪽 오면 약간 AWS, GCP 막 이게 동시에 가니까 그렇죠. 더 왔다 그렇게 갔다 하나로 하면, 집중하기 네, 좀 네.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죠. 그때는 그냥
새로운 거 다 AWS에서만 나오고 그냥 그것만 가면 그런 되니까 시대였긴 하죠. 그런 시대였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는 히어로 아니니까. 지금은 뭐 그 질문해 주셔야 될 분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오시고 계셔서 낙교님 말을 빌려 대신 제가 마이크만 넘겨드려요. 좀 이따 오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뭐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커뮤니티 활동 많이 보고 했지만, 근데 뭐지? 그 이제 저같이 히어로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장르가 있잖아요. 서버리스 히어로, 머신러닝 히어로. 근데 이게 사실 AWS 서비스랑 매핑이 안 돼. 전 옛날에 매핑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람다 히어로가 아니라 서버리스 히어로인 거죠. 예를 들어 뭐 ECS 히어로, EKS 히어로 이렇게 안 있고 그렇게 나누면 컨테이너 너무 히어로, 세분화돼서 컨테이너 히어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데는 좀 기술 매핑하는 데가 좀 있고 뭐 MS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뭐 ASP, MVP 뭐 이랬던 거 같은데 그렇게 헷갈려요. 근데 그러면 기술도 초점을 맞춘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발표를 내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서버리스 발표만 계속해 가능하면 물론 그것만 하진 않지만 그게 더 효과적인지 이게 효과적이라고 말하면 뭔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 발표를 하는 것도 실은 발표자가 재밌어요. 뭔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서버리스 발표를 하는 것도 맨날 똑같은 것만 발표하면 발표자 스스로 하기 싫어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고 아무도 안 써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그거 발표할게요라고 하고 이제 저 서비스를 이제 인지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공부해볼까 하고 어차피 이분들도 거의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처음 들으러 오는 거고 제가 그 사람들이 좀 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세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큐먼트 다 파보고 다 써보고 그다음에 발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공유해서 하는 발표가 한 방식이 있었고 하나 같은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실무에서 정말 깊게 팠고 그 완전 익셉셔널한 유즈 케이스들을 제가 발견했을 때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를 발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매달 일하다 보면 한두 개쯤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쌓아놓고 적어놓고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좀 안 하는 타이밍에 그냥 발표자가 안 구해지면 내가 발표하지 뭐 하고 한 게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버리스만 판다 이런 그게 뭐 하나만 파는 그게 애초에 발표자로서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서버리스 히어로가 되는 거하고 조금은 별개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 서버리스 보니까 발표만 엄청 해야 서버리스 히어로가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저희 좀 제너럴 그러니까 AWS 전반적으로 다 해도 이제 특정 영역의 히어로는 될 수 있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리다가 보면 힘들어서 지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어떤 관심 분야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히어로가 돼야 되겠다 이 분야의 히어로가 돼야 되겠다고 달리다 보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렇기도 한데 그냥 저는 그냥 약간 궁금증으로 꼭 뭐 타이틀을 노린다기보다 그냥 관심사가 이게 하나가 막 요즘 뭐 람다 원천 유행이다는데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관심사가 어느 나라 S3도 궁금하고 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특정파는 게 더 약간 제도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 좀 유리한 제도인가 아니면 크게 상관없나 이런 게 좀 그냥 저 궁금했어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의 컨테이너나 데브옵스나 이쪽 위주로 하다가 서버리스도 조금 하다가 테라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걸로 좀 발표도 했었고 계속 이러다가 이제 딥레이서가 조금 키가 돼서 이걸로 좀 더 하면서 이쪽 머신러닝 히어로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만 판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아마 딥리에서 안 나왔으면 컨테이너 히어로 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솔직히 컨테이너 히어로가 지금도 어울리죠. 가끔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타이틀 상으로는 좀 좋은 걸 얻으셨죠. 지금 딥리에서에 시대에 그렇죠. 머신러닝 히어로가 돼가지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쵸. 거의 약간 1티어. 예고 없이 낙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5성급. 맞아, 우선. 그래서 딴 걸로 좀 하기는 바꾸면 좀 근데 손해보는 EKS 느낌이죠. 발표한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EKS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AWS도 사실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발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왜 그런 발표보다 히어로 발표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커뮤니티 같은 데는 막 복잡한데
AWS가 그런 신기술 알리겠다고 행사하면 사실 정원이 안 찰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이제 좀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는 현업에서 사용해보고 겪었던 트러블 슈팅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뭐가 고충이 있는지 정말로 저 기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 하지만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히어로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확실히 명확하죠. 왜냐면 저희는 꼭 AWS 제품만 써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해서 쓰는 거죠. 코드 디플로이가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서클 CR을 썼던 거라 서클 CR을 쓰다가 GitHub 액션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GitHub 액션을 쓰는 거고 근데 GitHub 액션에서 배포 시스템은 뭘로 하지? 라고 하면은 옛날에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ECS를 쓰네 하면 ECS로 바꾸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쿠버네티스를 쓰네?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로 바꾸고 근데 만약에 제가 AWS의 직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쵸. 쉽진 않겠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AWS 직원이면 약간 마케팅 아니면 매뉴얼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약간 메일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회사에서 직접 하는 그런 것들 확실히 관심이 많이 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웹이나 이런 거 해도. 그리고 예전에 AWS 직원들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2016년인가 AWS 서울 리전이 열렸거든요. 도쿄 리전에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도쿄 리전이랑 서울 리전 그 레이턴시 비교해서 블로그 글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썼더니 AWS 직원들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때 들어보니까 AWS 직원은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도쿄 리전, 서울 리전이 비교하는 뭔가를 일본 AWS 뭔가 재팬이 그거보다는 있으니까 AWS 직원이 레이턴시를 말하면 약간 공식화돼서 그런지 뭔가 약간 제약이 그럴 수도 요즘은 아닌 것 그럴 수도 같은데 있죠. 요즘은 아니에요? 그때는 좀 있었. 요즘에는 그런 비교하는 글 본 것 같거든요. 직원이 쓴 거 중에. 저희는 공식 의견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AWS는 무관합니다. 처음에 깔고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해봤다. 네. 내 경험이다. 나에 대해서 비난해도 된다. 이런 해봤더니 이게 더 좋더라. 사실 저도 머신러닝 히어로잖아요. 저희 회사 슬랙에 그 슬랙 AI 봇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챗GPT 4 옴니로 하고 있어요. 괜찮은 거죠? 네? 얘기해서 괜찮은 네, 거죠? 네, 괜찮은 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 히어로다 보니 AWS 그게 있잖아요. 베드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클루드라든가 여기도 이미지 생성 툴이 있고 갖다 썼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오더라. 약간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약간 공개하기 전에 잘리시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보호 차원에요. 그래도 히어로라서 베드락도 써보고 그거 쓴 것 같아요. 요즘에 LLM 하는 분들은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죠. 오죠. 챗GPT랑 거기서 끝나지 애초에 거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히어로라 그래도 시도는 해서 붙여는 맞다. 근데 저는 엔터프라이즈면은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회사 내부망에 이미 시스템이 다 있고 이 외부망에 우리 데이터가 나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AWS의 인프라를 배포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AWS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인 경우에. 왜요? GCP 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AWS 내부망으로 취급하고 저쪽에 내부망이죠? 왜냐하면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베드락이 되게 최근에 나온 서비스죠. 저는 사실 이번 서밋 가서 이름은 살짝 최근에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서밋 가니까 막 베드락을 엄청 LLM 하고 나오면서 있어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아 그래요? 나왔죠. 좀 작년에 같이 됐네요. 나왔죠. 전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업계를 LLM은 떠나셔서. 들어보셨죠? LLM은 들어봤죠. 네. 뭔지 모르지만. 그럼 요즘 AWS가 좀 AI 분야에선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물론 두 분이 이제 AI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얼추 비슷하게 머신러닝 전문가로 걸쳐져 계시기도 하고. 좀 비슷하다니요. 같은 걸로 했어요. LLM도 써버리세요. 그렇군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분위기랄까? AWS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AWS의 AI 서비스를 바라보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분위기나 시선. 여러 가지가 모르겠네요. 공존하는 응원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음.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른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네네.
아니면 아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챗GPT API를 기본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아예 사고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을 좋아하는 분들은 버텍스 AI부터 해서 그냥 바로 구글 제품으로 다시 확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익숙한 인프라에 따라서 선택 배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AWS 좋아하는 좀 인프라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AWS 있는 걸 무조건 선택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느껴졌고, 네. 근데 GCP에 좀 친숙한 분들은 그냥 구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딱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요즘 분위기 보면 요즘은 약간 스타트업 투자 받을 때 클라우드 크레딧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거 따라가더라고요. 애저가 주면 나 애저 쓰고 GCP에서 주면 그냥 GCP. 뭐냐면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크레딧 비용이. 근데 그거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저 있던 회사는 KT가 지원해서 KT 썼거든요. 정말요? 예전에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소원 내면 되니까. 요즘은 근데 은근히 꽤 많이 주는 거. KT LLM 있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리인벤트 딱 열면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요? 뭐가요? 여기 지금 워런 버핏 거기 다니시면서 리인벤트 아예 안 보신 분이라서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은 와와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AWS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아요? 이제 뭘 발표해도 인프라 쪽은 사실 너무 성숙하게 들어갔고 AI 쪽은 뭔가 그렇게 좀 밀리는 느낌이라서 메인으로 안 가져가는 느낌이고 아직까지. 이게 회사의 성향이라든가 뭔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대고객용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이걸 제공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뭐 와 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AWS는 대고객용 서비스는 없어요. 일반 고객용은 다 뒷단에 인프라 대부분의 회사가 사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우리 여기 AWS에서 만든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거 갖고 와 할 만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AWS 히어로를 공격하라는 지령을 받고서 왔는데 근데 사실 구글도 행사 2개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 넥스트랑 또 하나 뭐죠? IO가 사실 그런 컨텍스트고 네, 그렇죠. 그 클라우드 클라우드 넥스트도 클라우드 쪽 가까운데 그쪽도 사실 다 AI 발표로 소개되지 않나요? 그쵸. 거의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AWS는 발표는 거 같긴 한데 잘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사실 없는. 비교하면 AWS랑 GCP랑 같고 네, 구글이랑 그쵸. 아마존 여기는 아마존 있잖아요. 사실. 아마존 뭐 다른 그렇게 좀 비교하기 느낌이긴 하지만 애매한데 아마존은 쇼핑몰이고 그쵸. 뭔가 그쪽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회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하려면 여기 대고객 서비스는 이렇게 상위 구조이고 GCP도 어차피 일반 고객이 클라우드만 아니라 하니까. B2B 그래서 약간 하긴 하죠. 올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올해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할까. 왜냐면 저랑 CP랑 몇 년도에 갔었죠? 여기 뭘요? 우리 리인벤트. 리인벤트? 몰라요? 한 2번 간 것 같은데. 6년? 저희 4년 전에 같이 갔어요. 그쵸. 코로나 전에도 한 번 갔던 것 같고. GP랑 2018년도에 만났어요. 그때쯤만 해도 리인벤트에서 키노트 할 때 뭐 발표하면은 다들 대단 막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맞아. 지금 챗GPT 옴니 도배된 것처럼 트위터가 다 도배됐었죠. 그쵸.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인프라 쪽에서 크게 기대할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서버리스도 다 나올 거 나온 것 같고. 그렇죠. 저 최근에 기억나는 건 보통 서버리스 뭐뭐 서버리스 그쵸. 이렇게 나오면 원래 서버리스 아니었는데 서버리스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맞아. 그런 거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다 나온 것 같아. 오로라 서버리스 이런 거.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그렇죠. 뭐 DB 서버리스. 엘라스티켓이 카프카 서버리스 뭐 이런 거 나오고. 약간 원래는 이제 약간 컨테이너 시절이 있었고 서버리스 시절이 있었고 AI가 된 것 같은데 약간 못 치고 나가는 느낌. 그렇죠. 근데 확실히 요즘 느끼는 게 저는 그냥 VM 시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관리하던 시절이 클라우드 왔을 때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처럼 그 일반 어플리케이션들의 펀더멘탈로 바뀌고 그 위에 레이어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집중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당연해진 시점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LLM인 거고 실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오픈 AI인 거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고 제일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보이는 거지. 돈을 버는 것과 이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죠. 돈은 여기 AWS랑 애저가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픈 AI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이 바뀐 거고 이제
그 다음 시대는 이 LLM 위에서 LLM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 데들이 많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씩 쌓아 올라가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리스가 유행일 때는 저도 좀 좋았는데 이제는 좀 이 키워드가 LLM에 묻히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AWS 서밋 가서 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던 서밋. 예, 그렇죠. 얼마 전에 5월 한 2주 전인가요? 네, 3주 2주 전에. 갔을 때 느꼈던 건 제가 최근에 컨퍼런스를 엄청 많이 예전처럼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가진 못하긴 하는데 요즘 좀 커뮤니티 기반 컨퍼런스들은 스폰을 못 구해서 조금 그렇죠.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빵꾸도 많이 나고 행사도 좀 축소하고 이런 분위기로 좀 요즘 알고 있는데 서밋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쵸. 엄청 열광하고 제가 좀 엑스포가 꽉 찼죠. 대충의 그 가격도 좀 듣게 됐는데 네. 이게 아니, 무슨 가격이요? 엑스포 부스 그 자리. 부스 가격. 아, 그러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사 네, 외부 네, 업체들 네, 이제 외부 홍보하려고 업체들 들어가는 거. 가는 거고 거기 봐서 이게 그 개발 커뮤니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채용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 되는 시장이구나 지금 여전히.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막 얘네도 클라우드가 있어? 막 이런 느낌. 아까 뭐 국내 클라우드 얘기한 것처럼 얘는 왜 클라우드가 있지? 막 이런 회사가 뭐 이렇게 엄청난 큰 부스 많아요. 가져서 네.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보면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나쁜 돈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서밋이야말로 이제 커뮤니티 세션 빼면은 약간 매뉴얼이랑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나쁘게 얘기하셨어요. 잘 뭔가 실제 재밌진 않아요. 뭔가 발표할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신규 서비스 해야 되는데 예전에 2016년에 AWS 서밋 서울에서는 서울 리전 오픈합니다. 딱 거기서 발표해서 이런 게 없죠. 그런 아무래도. 것도 없고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커뮤니티 발표 같은 거 실사용 사례, 그런 거 실패 재밌죠. 사례 이런 게 재밌는데 약간 이렇게 저 세션 몇 개 들어갔는데 결국 다 제품 소개라서 그렇죠. AWS 기능으로 이렇게 잘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니까 내가 감을 잃었구나. 내가 들어올 세션이 아닌데 들어와서 앉아 있었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주 엑스포를 돌아다니고 사람들 보고 그러긴 했거든요. 저는 요번에 좀 이제 저는 주로 다니는 커뮤니티가 파이콘과 AWS 서밋인데 두 개 비교해 보면 이제 파이콘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뭐가 다른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니시는 분들 연령층이 확실히 이제 어린데 서밋은 여전히 어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파이콘은 늙었나요? 좀 아무래도 그래? 그리고 어린 분들이 오기 힘든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게 장벽이 가격. 그러니까 파이콘은 비싸다. 이미 8, 9만 원 하거든요. 티켓 가격이. 물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100%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서밋은 일단 신청만 하면 돼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도 받아줄걸요? 공짜예요? 네, 돈 내지 공짜예요. 않아요? 그건 안 돼요. 공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 개발 행사로는 서밋만한 게 없겠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부스를 막 하는데 막 네. 엄청난 돈을 내는데 파이콘이나 이런데 저희도 후원해 보면 기본 한 500만 원 정도면 되고 진짜 비싸야 하면 1000만 원 조금 넘는 그게 메인 골드인데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다른 거죠. 네. 시장 다르고 여기서는 엑스포 들어가서 자기들을 사줄 기업들을 만나는 거고. 기업도 있고 개발자가 실제 쓸 개발자들도 그렇죠. 막 와서 그렇죠. 막 고객들이 근데 여기 넘쳐나는 파이썬 거죠. 같은 파이콘 같은 데는 끼케야 뭐 채용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잘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딱 거기 온 기업들도 봐도 결국 약간 B2B 잠재 맞아요. B2B의 네. 홍보나 결국 홍보 바로 계약은 안 하더라도 무슨 정보통신 붙어 있어서 이제 뭐 컨설팅 이름 해준다거나. 알리기 위해서 가운데 모여 있는 회사 맨 가운데는 AWS밖에 없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데들은 전부 다 맞아요. 거의 좀 클라우드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메가존이나 이런 데처럼 그리고 뭐라고 파트너사. 하죠? 네, 파트너사들이 다 차지. 다 어떤 셔츠라든가 어떤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이메일 제공하고 그렇죠. 이번에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체크하고 해야 받는 거죠. 기념품 많이 줬나요? AWS 서밋? 근데 이제는 많이 주는 것 이제는 같긴 좀 한데. 귀찮아요. 옛날에는 아니. 열심히 다 팔아가지고 룰렛도 돌리고 뭐 엑스포에서 뽑기도 기본으로 하고 주는 주긴- 굿즈가 있긴 했어요. 주기는 좀 많이 줬어요 부스에서. 네. 네, 요 많이 들고 가요. 그리고 네, 예전이랑 저희가- 조금 네. 다른 게 예전에는 그냥 태깅만 하면 내 정보가 넘어가면서 그냥 받았는데 지금은 QR 찍고 설문조사하고 이걸 확인하고 그래야 뭘 받으니까
더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게 거예요. 효과적이라는 그걸 그래요?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로 태그만 하면 다 맞아, 줬잖아요. 근데 뭘 하고 아니면 설명 들으라고 하고 네. 이런 게 태깅만 많아졌더라고요. 하면 어차피 내가 이메일 스팸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복에 겨운 소리다. 저희 지난번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이야기했지만 한국, 미국 안 가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그냥 엑스포에서도 뭐 안 줘. 그래서 계속 합리적 의심하는 거죠. 애들이 뿌리지 말라고 압박했나? 친환경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 근데 거의 안 이번에 주니까. AWS가 좋았던 게 아무리 엑스포가 큰 행사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부스를 예쁘게 꾸며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틀만 하고 없어질 만한 부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다른 행사도 뭐 유아교육전 뭐 이런 가보면 부스를 엄청 삐까뻔쩍하게 짓지만 뭐 목재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철재로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 뭐 다 일회용품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 AWS 부스는 다 붙어 있더라고요 스티커가. 그 종이 박스로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그거 몇 년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번부터는 아닐 거고. 네. 그래서 신경 쓰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근데 좀 매년 가지나 뭐 저보다 훨씬 잘 나갔지만 좀 매년 가지 않은데 이번에 특히 리인벤트 느낌 엄청 따라한 느낌이 엄청 딱 나요. 아 맞아요. 옛날 서밋 이런 느낌 좀 달랐는데 느낌이. 근데 근데 등깃발 하고 있었던 거. 색감이 살짝 등깃발. 달랐는데 네. 색감이 많이 뭔가 비슷해졌죠. 거기 있는 아이템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행사 끝나고 가져온 듯한 뭐 이거 막 우리나라에서도 팔아 이거 막 이런 거. 뭐요? 저희가 이제 리인벤트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리인벤트는 호텔이 여러 개를 빌려서 진행을 하고 호텔 안도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호텔 안에 들어가면 그 일정 간격으로 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서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등에 무슨 깃발 같은 걸 달고 계시거든요. 그 AWS 특유의 색감, 오렌지색부터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살짝 보라색. 네 그런 게 있는데 요번에 AWS 한국 서밋에서도 그거를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아이템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냥. 좋게 표현하셨으니까 이제 길 안내해 주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리인벤트 가면 인간 이정표 느낌. 거기 이정표 못 세우게 하니까 약간 좀 매고 있는 느낌이긴 하죠 거의. 근데 엄청 그분들 중에는 또 막 엄청 신나게 막 그 일을 맞아, 하시는 맞아. 분들 춤추는 계세요. 분들 있고. 막, 다 발렌티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대학생들 누가 그랬는데. 한국에는 우리나라. 한국에는 아마 그 한국 발런티어들을 자동으로 그 다. 대학교 커뮤니티 동아리 같은 곳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봉사 점수를 주면서 아마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전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도 봉사 점수가 있구나. 고등학교가 있는 줄 저도 알았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아, 졸업하려면 필요하고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리인벤트에서 배워와서 사람을 엄청 걷게 해요. 미국에서 그거는 리인벤트 제가 가고 아니라고 확정. 그래, 의도된 건 아니라고 의도가 하더라고요. 아니고 그 너무 이제 힘들어요. 코엑스는 그랜드 볼룸이라고 가장 큰 행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2층에 이제 작은 세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랜드 볼룸에 바로 붙어 있는 하지만 입구는 약간 돌아가야 되는 네. 그 A동 B동 큰 거기를 행사장 빌려줬어요. 있죠. 예. 네. 근데 거기를 못 빌렸대요 이번에. 하지만 저는 엑스포가 이쪽에 있고 등록대가 저쪽에 있어도 되는데 엑스포를 더 멀리 갖다 놓고 여기는 앞에 공간 비어 있잖아요. 일부러? 거의 쓰지 않는 네. 공간인데 그걸 다 뚫고 한참 가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너무 이거 리인벤트 갔을 때 다리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멀긴 멀더라고요. 썸이 왔는데 너무 힘들다. 네. 하루 몇 번 걸으셨나요? 리인벤트 때. 그거는 보진 리인벤트는 근데 호텔에 도착해도 갈 때까지 한 10분 걸리잖아요. 베네시아에 도착했는데 행사장은 도대체 그 깃발 든 사람부터 맨날 어딨나 어디로 가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이게 행사장에 나오고야. 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첫날은 좀 많이 돌아다녔고 둘째 날은 일부러 좀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돌아다녔는데 그 첫날 그 이게 갤럭시 워치는 아니고 제가 차고 있는 게 샤오미? GTR 시리즈 이게 어디 거지? 샤오미 아니에요? 가민 아니고 하여튼 중국제예요. 네. 얘가 약간 뻥튀기해서 요즘 중국제는 다 알려주거든요. 샤오미로 채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3만 보 걸었다고 알려줬고 근데 구글 피트니스로 들어갔더니 16,000보라고 나오더라고요. 2배네. 너무 네, 뻥튀기네요. 너무 뻥튀기죠. 약간 그거 토스 조작하는 그 정도 아닌가요? 이튿날은 안 돌아다니려고 최대한 했는데도 얘는 16,000보 나왔고 얘는 9,000보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걷게 했죠, 확실히. 너무 힘들어. 저도 이번에 서밋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잘 안 가니까 서밋에서 그럼 히어로 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진 찍고. 히어로 써있는 근데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약간 KRUG 오거나이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임은 하시더라고요. 오거나이저 사용자 모임. 부스 하나 부스 차려서 근처에 가서 소개. 놀고 있었죠. 네. 그거 히어로 유 뭐라고 하지? 요거 다른가요? 아니요. 이름표.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네. 아쉽다. 똑같아서 제가 스티커를 제가 뽑아서 붙였죠. 못 알아볼까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아, 괜찮네요. 예. 작년에 서밋에도 그랬고 작년에 리인벤트에도 뽑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 통째로 빌린 라운지. 거기에서 히어로들한테 나눠줬어요. 엄청 인기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네. 스티커맨이라고 스티커맨. 아니 해외에서는 그래도 한 11분들 계신데 단체 티셔츠를 맞춰요. 오, 좋다. 저 일본 금색으로 행사 때마다 그 등에 히어로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네. 저도 그거 본 것 같아. 일본 유저 그룹이 엄청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도 약간 그거 따라가는데 일본은 약간 뭐라고 하지? 그 단체 뭔가 약간 일본 야쿠자 있는 옷 같은 걸로 또 일본이- 봤어요. 단체로 맞힌 거. AWS 사무라이라고 맞아. 내부 제도가 맞아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의 닌자 뭐 사무라이 뭐 이런 나름 일본 전통을 살리는 그 히어로의 옷 같은 거 봤던 거 그 같아요. 히어로 티셔츠를 단체로 뽑은 다음에 림벤트 가서 파는 거예요 히어로들한테. 오. 저는 한국이니까 여기 뉴진스 방아 이렇게 로고가 들어간 거라 이윤을 창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 말고 이거를 렌야드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름표에 줄을 다는 줄. 렌야드라고 해가지고 해외 컨퍼런스는 무조건 이게 있거든요 거의. 한국에서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또 꾸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그냥 주면 하얀색 누가 또 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쁜 걸 또 가져와. 그래서 그걸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원래 파이콘 가면 이거 되게 비싼 돈 스폰서 해야 여기다 이름 넣어주는데 회사에 그 줄까지.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 줄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원들이나 발표자들은 노란색 줄이었고 색깔을 좀 참가자들은 그렇죠. 검은색 그런 줄이었고 그런 행사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리인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은 또 다른 색깔이에요. 근데 보통 이름표에다 구분하지 않아요? 줄로 구분을 해요? 줄도 달라요. 달라요. 해요. 줄로도 제가 해요. 그 이번 GCP 갔을 때 뭐지 이그제큐티브 줬는데 오. 조금 달랐어. 줄부터 그러니까 해요, 대충 저도. 가면 여기 막혀 있어. 여기 세션에 막혀 있는데 가면 그 안내하는 분들이 열어줘. 줄로 구분하려고. 그게 행사마다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제한을 놓으면 줄로 하더라고요. 그래야 세큐리티가 보통 세큐리티가 그쵸. 외부 업체인데 네. 뭐 이렇게 검사하기 모르니까 편하죠. 그냥 줄 보고 줄 차단하게. 바꿔 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잘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직원들하고 발표자가 노란 줄이었잖아요. 네. 근데 다 끝났을 때 이제 설문조사 한 사람들한테 AWS가 이제 티셔츠를 한 장씩 줬어요. 근데 발표자들은 노란색 줄이라 못 받았어요. 그 나눠주는 사람 모르니까 왜 주라서 직원인 줄 그러겠다. 알고 이제 검은색 줄만 주라고 그러겠네. 본인은 저는 받은 거죠. 받았는데. 저랑 같이 갔던 걸로 못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지시사항을 잘 숙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좀 다른 거죠. 그것도 약간 운이 작용하죠. 네. 언제 전 태그 찍더니 네, 주시더라고요. 지금 입고 계신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회색 티셔츠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오마 갔을 때도 그 아는 분 오마 같이 어디 가신 거예요? 같이 갔었는데 컨퍼런스 들어갔는데 미국은 항상 그 컨퍼런스 들어가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근데 우산을 근데 뺏어버리더라고. 근데 사실 거기 비가 많이 와서 거의 안 뺐거든요. 네. 야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잘 모르는 직원. 그분이 이제 원칙대로 하면 우산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뺏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총기로 숨길 수 있으니까. 버렸거든요. 걔는 사실 좀 테러가 많아서 네. 그게 법으로 좀 그렇게 되는 근데 그 거예요. 다음 날은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다 그냥 통과시켜. 근데 그 방송에서 논쟁 좀 하지 않았어요? 방송? 영어로 버리라고 한 거 맞냐? 영어를 못 알아서 버리라고 하고 그런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손잘 못 들어가지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버리라고 한 거냐? 막 이러면. 버리고 오시더라고. 아이고. 아무튼 그랬구나. 그런 거 좀 확실히 직업마다 달라가지고 피곤한 경우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있죠. 아까 이제 히어로들이 오거나이저 활동 좀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AWS가 확실히 커뮤니티에 신경 쓴다고 느꼈던 부분이 마지막에 행사 AWS 그 서울 썸이 끝나고 오거나이저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코엑스에 있는 식당 하나를 빌려서 AWS 직원분들 이제 그 이제 사실 행사는 이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4일을 빌렸거든요. 그 행사장을. 그래서 세션 준비하고 막 리허설하고 이러면서 이틀 쓰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행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식사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한쪽 구석에는 또 오거나이저들 모셔다가 같이 식사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고? 이런 생각들 좀 할 정도로. 근데 저는 한편으로 사실 AWS가 맞고
딴 데가 다른 데가 너무 좀 박하게 대한다. 아니, 사실 저는 회사 입장에서 되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엄청 고맙죠. 자발적으로 자기네 서비스로 그러니까 딴 데는 알리려고 돈 써서 해도 힘든 게 원래 그런 건데 그죠. 자발적으로 하면 근데 더 우쭈쭈 해줄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딴 데가 좀 더 박하지 않나. 맞아요. 구글은 좀 보고 배워야 돼. 아니 사실 뭐 되게 뭐 어떻게 이것까지 불러 대단한 혜택이라고 하지만 또 뭐 AWS 시장에서 한 사람당 뭐 300, 400 주는 게 뭐 티켓 값은 사실 어차피 자기네 그쵸. 입장에서는 타라면 비용도 아니고 더블일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게나 했죠. 근데 어쩌면 걔는 뭐 대관이고 하면 뭐 할인 걔들 엑스포 하나만 해도 할인도 히어로 되고 몇 할 명씩 텐데. 부르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좀 아쉬울 때가 있죠. 딴 회사들도. 그렇군요. 확실히 그거 잘 써먹고 돈 조금 주고 잘 써먹는 거 같고 다른 데는 돈 안 주고 못 써먹는. 선정하고 안 써먹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데 안 써먹고 돈도 안 주고 여기는 약간 돈 주면서 많이 써먹고 그렇죠. 근데 약간 컨퍼런스나 이제 커뮤니티도 철학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까 그 종이 부스 같은 것들 그런 거 재활용하는 게 이게 단순히 이 지구를 위한다기보다도 자기네가 그렇게 또 원래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척하면서 돈을 아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할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할지. 근데 제가 듣기로 블리즈컨을 올해 안 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안 갈 건데 다시 가려고 안 왔어. 다시는 안 갈 건데. 근데 또 안타깝잖아요. 블리자드가 이렇게 망해가는 건가 이제. MS 인수되고 그럴 수 나서.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 블리즈컨이 그렇게 행사 경험 별로 안 좋았는데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뭔가 그 커다란 피규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적자라고 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은데도 적자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거 잘 유지해서 계속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거 그거 유일하게 했던 게 거의 AWS지 않나? 블리즈컨은 엑스포에 돈 받을 다른 게임 회사가 없잖아요. 뭐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아니요, 아마존이야말로 정말 엑스포 업체들 돈으로 행사 차린다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약간 수지 타산 따져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리인벤트는 참가자들도 돈 받으니까요. 리인벤트 진짜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파이콘이 안 되는 게 꼭 돈 때문은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은 외국 행사들은 다 엄청나게 비싸고. 근데 저는 리인벤트가 비싼 이유는 개인 리인벤트 아니라도. 참가자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회사들이 보내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다. 그건 회사에 교육비가 그렇죠. 있고 그 교육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외는 보내주는 것, 그렇죠. 예, 해외는. 그런 거라고 봐요. 보통 리인벤트 오면 그 회사에서 좀 잘한다는 분들, 그쵸. 네, 회사에서 키워주고 싶은 분들이 와요. 음. 그럼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돌아가서 회사를 더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AWS 입장에서는 돈도 벌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 참가비로. 근데 잘하는 사람이 확보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배워서 회사에 적용을 하면 맞아. 본인 제품들을 더 많이 쓰니까 계속 득되는 장사이긴 하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파이콘 커뮤니티 얘기가 행사, 나서 커뮤니티 행사 커뮤니티 기준으로 행사 좀 봤을 다른 때는. 근데 커뮤니티 행사는 뭐 사용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일단 스폰도 좀 그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데 스폰이 제일 스폰이 크죠, 좀 사실. 많이 어려운 네. 거 같긴 해. 제가 그래서 약간 항상 파이썬과 루비를 비교하면 루비 항상 죽었다고 하지만 루비는 약간 가늘고 길게 이렇게 있으면 파이썬 훅 올라갔다 훅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여전히 루비보다 높지만 뭔가 막한 느낌. 루비는 어차피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루비카에게 저희 한 10년 전쯤에 갔을 때도 보면은 그 10년이나 됐나요? 스폰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스폰서가 진짜 웬간한 조그만 아니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그냥 일본의 루비 쓰는 레일즈 쓰는 회사들. 그러니까 파이콘에 약간 있는 목록보다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맞아, 요약하면 파이콘은 채워주는 것 약간- 같거든요. 한 페이지는. 파이콘은 약간 엄청 강한 애들이 있고 네. 약간 몇 개 있는 정도면 걔네들은 약간 중국 규모가 15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그거는 있죠. 스타트업 시장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 문화적인 차이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그런 거 후원하는 거 되게 좀 짜게 굴 수도 있고. 저도 약간 수도 있죠. 다르다고 느낀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저희도 뭐 어디 지원하거나 뭐 이러면 막 부스 차리는 걸로 돈 받고 부스도 또 엄청 비싸게 받고 막 이러던데 일본 루비카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책장에다 청 깔아놓고 부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뭔가 행사하면 부스 이렇게 해갖고 막 엑스베도 만들고 막 맞아. 그 돈이 더 비싸. 근데 일본 루비카이 갔을 때는 확실히 그냥 책상에다 이렇게 맞아. 그렇게 했던 종인지 것 같아요. 팔듯이 이렇게 스티커 깔아놓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좀 다른 것 같긴 하네. 모르겠어요. 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전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일본이 루비 쪽에서 좀 어쨌든 포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보니까 루비 이제 커미터들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레일즈 이야기는 조만간 또 하는 거죠? 아, 뭐 하시죠. 아직도 할 게 남나요, 레이즈 얘기? 네. 레이즈 아직 살아 있어요? 쓰는군요. 네. 저 최근에 트위터에 올렸는데 레일즈 월드 토론토에서 하는 행사 가려고 티켓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0분 만에 매진됐어요. 진짜 그래요? 10분인가요? 몇 석이었는데요? 한뭐 표가 몇 천석 개? 된다는 것 1000개? 같아서. 와. 와. 제가 못 갔잖아요. 저 그거 하는 김에 토론토 가서 사무실도 구경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 한 번 더 풀릴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모르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가지 해서 봤더니 거기 스폰서 하면 표 준다고 하더라고요. 2장. 스폰서 제일 싼 게 2천만 원 했던데. 개인 자격으로 스폰서. 하시죠. 뭐 와. 우리 캐나다도 해야 되는데. 그러네. 감사. 와. 네, 오늘 벌써 뭐 1시간 됐어요. 1시간 넘었네요. 네. AWS 히어로의 삶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두 분은 나오셔서. 네. 즐거웠습니다. 플러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봐 걱정하셨는데 말씀 많이 하셨네요. 하게 되네요. 네. 네. 규현님. 저도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뭐 나쁜 말 했을까 봐 항상 걱정인데. 학교님이 아까 그 저희 밥 먹을 때 했던 질문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해주세요. 뭐였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신해 주세요.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님 특유의 그 말투로 뭐 한 거 그쵸, 있는데. 그쵸. 우리가 그 말투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기억나는 것 같아요. AWS 아직도 하나요? 느낌이었는데. AWS 히어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아니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해. 저 그렇게 아니 본인이 직접 말하면 이거보다 오히려 좀 셌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렇게 인신공격하진 않고. 인식공이 AWS 요즘 뭐가 있나요? 이랬던 맞아. 그쵸, 아까 그쵸. 그 말했죠. GPT랑 그 외 아니냐고. 아마존 빼고. 아, 그건 그쵸. 제가 그랬나요? 그렇게 외라고 얘기하셨는데. 했더니 그 외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외에 뭐 구글이랑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GPT랑 구글까지는 껴줘야 된다. 근데 아까 그 서민 얘기도 해줘서 저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성숙기로 들어간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자극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극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아직 AWS 굉장히 많이 쓰고 학생들 유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잖아요. 그런 거는 성숙기로 들어간 거 아닌가. 돈 벌기 좋은 시장으로. AWS를 팔아야 된다 역시. 나중에 그런 것도 되나 궁금하네요. AWS 히어로였는데 GD도 되고 그거 MVP도 되고 그런 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외국에는 꽤 있다. 네. 외국에 있어요. 홍콩에 있으신 분이 3개 다 있어요. MVP도 네. 있고. 이야. 그런 분 이야기 들으면 재밌겠다. 그거 예전에 그것도 있었는데 도커에도 뭐 있지 않았어요? 도커도 뭔가 있었는데. 도커? 네, 도커콘 도커 뭐 엠베서더 이런 거 있어요? 해시코프도 엠베서도 있잖아요. 아니라 뭔가 특이한 이름이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요? 저 서클 CI 챔피언입니다. 맞아. 서클CI도 맞아, 있었어. 맞아. 맞아. 지금도 해요? 제가 뭐 가끔씩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저희 기회가 서클CI 될까? 한창 쓸 때 맞아요. 비양이 막 했었는데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는 물과 이제 네. 떠오르는 회사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커 지나요? AWS 히어로는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네, 뭐 제도 같은 것들 회사들이 좀 고민할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될 것 같진 않고 뭐 AWS 뭐 구글 뭐 아니면 MS 이런 데서도 계속 이런 제도를 잘 모니터링해서 또 이제 뭔가 커뮤니티를 잘 운영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제 개발자들한테도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들이 결국 클라우드 생태계 전체를 좀 좋게 만들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잘 모니터링해서 또 히어로 같은 비슷한 것들 잘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히어로 이전에도 생각해 보면은 AWS는 원래 진짜 커뮤니티로 크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진짜 뭔가 AWS 코리아가 제대로 뭐 이 서포트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AWS 써보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행사했잖아요. 코리아 없지 않았어요? 그때 그거 없었죠. 그냥 AWS KRG가 네. AWS를 한국에 열심히 알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꽁님 뭐 이런 분들이 어. 네. 맞나? 되게 오래되신 네, 멘테이트 그런 분들이 분들이 막 초반에 막 계셨었죠. 엄청 네, 열심히 맞아요. 알리면서
사실 이게 뭐야 할 때 많이 배우고 했던 클라우드 거. 써도 괜찮은 거야? 네, 막 이렇게 할 때 클라우드가 이제 막 뭐야? 써서 막 보여주시고. 저도 CP 보고 시작했어요. 아 그래? 저도 커뮤니티 발표했는데 저도 무슨 커뮤니티 발표하는 거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뒤에 그 박상욱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뭐 발표하라고 커뮤니티 할 생각 없냐고 그때부터 발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CP가 또 KRUG에 있는 많은 맞아요, 인재들을 또 당근에 데려갈 맞아요.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씨가 말랐었다고. KRUG 가면 다 당근이고 다단계예요. 당근이 바빠지면서 KRUG 활동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KRUG가 힘들어졌었다. 뭐 이런 당에서 얘기도. 커뮤니티에서 빼간 다음에 네. 다시 기억 안 하 이런.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뭐 알고 무엇을 공부했는지 알아야 추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는 것처럼 기회가 닿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그 수단으로. 또 몰라 그렇죠. 활동 열심히 하면 히어로가 되는 것도 기회이긴 하겠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만난 사람들 통해서 뭐 이직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좋게 얻을 수 있겠네요. 저희도 인프라 스터디에서 얼마 많이 땡겨왔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스터디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그러고다 이제 스터디가 망하는 거야. 스터디가 너무 맞아. 그 다양해야 여러 얘기를 듣고 재밌는데 원래. 네. 다 회사 사람이구만. 그렇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 돼가지고. 자, 두 번이나 지금 마무리하려고 멘트를 쳤는데 낙교님이 늦게 들어오시면서 계속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마무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